진짜 전문가들의 수익률 배틀 프로그램 주식 빅리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 진행되는 2주간의 집중 협상에서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미국은 6월 1일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런 매크로적인 불확실성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지수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 개장 직후에 2,500선이 위협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다시금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연출되다가 현재 구간 다시금 2,502포인트까지 하락폭이 좀 늘어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더 강하게 출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833포인트 선까지 지금 밀려내린 모습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3거래일 연속 코스닥도 약세 흐름이 펼쳐지고 있는데 최근에 유가증권 시장보다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코스닥 모습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뚜렷한 수급 주체가 부재한 가운데 경계감이 짙은 모습 나타납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오늘 외국인이 담아내고 있는데요. 560억 원가량의 물량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순매도도 순매수도 강력하게 하는 수급 주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5월 들어서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매수를 선택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점점 더 그 매수의 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아냈던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메이저 수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역시나 200억 원의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만 오늘 담아내고 있고요. 1,0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현대차 그리고 기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가 투자 회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호실적이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수 대비 주가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의 호실적이 2025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실적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가량을 투자한다는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5호장까지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2.6%가량 상승하면서 21만 원 선 재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JM 그룹주들이 오늘 상한가에 올라선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신기술을 나란히 상한가에 도달했다는 모습입니다. JL 튜브 기술을 개발한 MH 기술 개발에 지분 투자를 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의 냉각기에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전기차 화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냉각기의 누수율을 줄여서 획기적으로 화재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그 기술의 골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게임 체인저로 부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은 상한가에 도달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1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1분기 호실적과 그리고 부진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글 우드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강력한 상승세가 나왔고요. 넥선바이오 같은 경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가량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빨간불을 그리고 있습니다. 웅진싱크빛과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 장중에 11%까지 급락세가 연출됐지만 현재 구간에는 8%가량의 하락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국내 증시 오늘도 개별장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별 중심의 이슈 체크를 꼼꼼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나올 때까지 어떠한 이슈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되는지 저희와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전문가와 함께 앞으로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까지 찾아가는 시간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 사진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웨일스텝의 캔들 박사 유쌤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쌤, 정말 네.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도주가 부진한 상황이 좀 이어지면서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지금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선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이제 빅 이벤트가 있죠. 네. 바로 이제 오늘 CPI,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해서 21시 30분 이 시간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반등할지 또는 하락할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요. 지금 JP 모건에서는 5.5% 이상 발표가 된다. 그렇다 하면은 대략적으로 3% 이상의 하락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보고 있고 5.3에서 5.5 사이가 발표되면은 그래도 시장이 한 마이너스 1% 정도의 하락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5에서 5.2%가 발표가 되면 0.5% 이상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 이하가 발표되면은 대략적으로 시장이 1%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4.5% 정도가 발표가 된다. 그렇다면은 시장이 2.5에서 3%의 큰 상승률을 보일 것이다라고 또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발표가 될지는 오늘 밤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미국의 CPI를 주목하면서 한번 시장을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앞두고 있는 만큼 우리 투자분들께서도 잠을 자지 못하시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어쨌든 지수가 발표되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내일 또 장을 또 새롭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전에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이슈와 종목들 오늘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리그 핫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화장품 수출 비중이 50%에 육박하는 중국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정부가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자급 양자협력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위기의 화장품 시장,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화장품 수출 국가인 중국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역시나 지표로만 보더라도 지난해 26%가량의 감소가 나타났다고 하고요. 실제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화장품 관련주들 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향 매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정부가 발벗고 나섰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쌤, 어떠한 내용으로 정부가 지금 해결책을 모색 중에 있습니까? 네, 우선은 우리 앵커님께서 앞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국 화장품 규제 기관과 네. 국가급 양자 협력 회의 개최 및 중국 진출 국내 기업과 수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러 갔는데 어제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12월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 화장품 수출 비중 50%에 육박하는 중국 시장이 아무래도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행동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정처에서 국산 화장품의 중국 수출을 이제 지원하고 추가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화장품 분야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어제부터 해서 방문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국장급 양자 협력 회의를 개최를 하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볼 거는 우리나라의 화장품 기업들의 어느 정도 품질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이제 규제를 좀 완화시켜달라 이런 내용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결과에 따라서 조금 방향성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방문을 이제 계기로 해서 중국 화장품 규제기관과 정기적으로 고위급 회의를 이제 추진하고 글로벌 규제 협력 체계를 이제 공고히 하면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이제 소통하면서 우리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지원을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12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을 한번 화장품 관련주들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밟았고 나선 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좀 도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후속 기사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그러한 타결이 이뤄지게 된다면 국내 화장품주에도 드디어 볕이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관련 종목들 중에서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지 전문가님의 또 시각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결과에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해 볼 수 있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OEM과 ODM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아무래도 화장품 회사가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네. 또 상당히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주들 4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코스맥스라는 또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은 국내외 600여 곳의 화장품 ODM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중국에도 이제 상해와 광저우 쪽에도 법인이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결과에 따라서 수혜를 또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이제 동남아 쪽도 진행이 되겠고 미국도 법인이 이제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맥스 기준에서 상당히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네. 뭐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올해 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맥스 기준에서 실적은 상당히 올해 기준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올해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영업이익이 절반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024년과 2025년에도 꾸준하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또 컨센서스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코스맥스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오늘 일본 기준에서 장중에 초반에는 조금 상승세를 보이다가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5장 접어들어서부터 다시 상승세를 또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뭐 반등,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고 결과에 따라서 더 탄력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기술적 흐름 기준에서는 오늘 뭐 거래량은 강하게 다른 날에 비해서 평소에 비해서 강하게 좀 실리긴 했지만 뭐 30만 주 그러면은 내일 이후부터 해서 30만 주 다시 한번 더 거래량이 실린다면은 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뭐 참고해서 한번 코스맥스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실적을 동반해서 이와 함께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아 주셨는데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도 들고 오셨습니까? 다음 종목도 이제 OEM 관련주인데 네. 오늘 상한가를 찍은 네.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이 종목도 뭐 오늘 뭐 상한가 찍은 종목들이 앞에서도 우리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들은 시가총액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뺄 종목 좀 뺐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그래도 뭐 실적이나 뭐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충분히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좀 했는데 네. 이제 화장품 OEM과 ODM 업체로 뭐 기초 화장품과 뭐 색조 화장품 등을 주요 이제 제품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세계 최초로 3중 기능성 뭐 비비크림하고 톤업 크림을 기술 개발을 또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공략은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일 뭐 기준에서 한번 본다면은 오늘의 뭐 흐름 기준에서 수급적인 부분도 양호하고 실적 부분에서도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과 재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조금 감소하긴 했지만 올해 한번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실적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차트 기준에서 좀 보시면 오늘 이미 장 초반에 점상을 하면서 아무래도 내일 기준에서 좀 더 강하게 네.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기준에서는 한 최소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은 수반되어야 다시 한번 탄력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내일 장초에 또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또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어떠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예, 나머지 종목도 이제 네. 한국콜마라는 종목인데 네. 이 종목은 뭐 이전에도 화장품 관련주로 해서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이제 뭐 로레알 및 뭐 이니스프리 이런 국내외 기업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600여 곳의 화장품 ODM을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주로 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법인은 중국의 뭐 북경 콜마하고 무석 콜마가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내용을 참고했을 때 관련주로 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마지막으로 뭐 SK노엔을 인수하면서 뷰티와 헬스케어 분야의 새로운 개념의 제품과 서비스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한국콜마 충분히 뭐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부분에서 좀 본다면은 한국콜마도 올해 충분히 작년 실적을 뛰어넘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또 예상이 되고 추가적으로 24년과 25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이 또 되기 때문에 실적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차트상에서 오늘 흐름 상당히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지금 뭐 4% 정도의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내일 기준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아마 수반된다면은 추가적인 탄력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콜마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르게 또 저희가 짚어볼 종목이 있을까요? 네, 뭐 마지막 한 종목 더 말씀드린다면 네. 이 업체도 ODM 뭐 전문 업체인데 바로 CNC 인터내셔널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입술하고 뭐 눈화장 중심 색조 화장품 전문 이제 ODM 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맥 디올 그리고 이니스프리 등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업체를 뭐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를 좀 하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실적 기준에서는 충분히 CNC 인터내셔널도 추가적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충분히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차트상에서도 지금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다 볼 수 있고 추세가 완벽하게 꺾이기 위해서는 뭐 37,000원 이 라인을 완벽하게 좀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지지되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중단기적으로 추세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뭐 내일 기준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대략적으로 30에서 40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수반돼도 오늘의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게 충분히 오늘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주에서 단기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화장품 관련주 정부 정책이 이제 더 과시화가 됐을 때 강력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기사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후속 기사를 또 개인 투자분들께서 찾기가 어렵고 실시간으로 알기도 힘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오늘 이야기했던 이슈들에 대해 후속 기사들도 정리해서 알려주십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전에도 오늘도 이 기사를 먼저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방송보다 더 빨리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먼저 정보도 받아볼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뭐 방송 중에 종목 상담은 하진 않지만 오히려 이제 더 노란톡방에서는 종목 상담도 꼼꼼하고 자세하게 해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오늘 또 저녁에 꼼꼼하게 체크해서 종목 상담도 정확하게 그리고 또 대응 전략도 잡아드리기 때문에 물려서 힘드신 분들, 괴로우신 분들, 답답하신 분들 종목이 언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도 다 체크를 해서 모멘텀도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분들 꼭 들어오셔가지고 종목 상담 신청하시면 제가 오늘 저녁에 또 확인을 해서 상담 자세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후속 기사에 대한 대응 방법은 물론이고요. 계좌에 담겨 있는 고민을 해결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는 방법,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노란톡 입장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를 통해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아디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리그 쟁탈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리그 쟁탈전 시간입니다. 모호한 시장의 환경 속 경계감이 짙어지는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과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리그 쟁탈전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유쌤께서 시장에서 주면 좋을 좀 알짜배기 종목을 선별해서 들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유쌤, 오늘은 어떠한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혹시 앵커님, 참이슬 하면 생각나는 기업 있으신가요? 저는 술 못합니다만, 네, 진로요. 네. 네, 진로. 진로와의 참이슬의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이제 하이트 진로인데, 이 종목을 이제 이전부터 해서 상당히 계속 좀 보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잘 알고 계시겠죠. 하이트 진로. 당연히 영업 부분에서는 맥주와 소주, 그리고 생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업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맥주와 이제 소주가 상당히 매출 비중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맥주 부분의 주요 제품으로 이제 2019년도에 출시된 바로 테라죠. 테라가 2022년 9월 기준으로 해서 무려 32억 병이 이제 판매가 되면서 이 부분 지금 상당히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지금 기준에서는 그래도 한 35억 병 넘지 않았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소주 부분은 대한민국 대표 이제 소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로 참이슬, 그리고 소주 시장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바로 진로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우리나라 소주 시장을 리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이제 4년 동안 진로가 1초에 12병 정도의 꿀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누적 판매량이 무려 15억 병을 이제 돌파를 했다라고 또 기사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 유흥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 지난 1년간 진로의 유흥 채널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1%가 또 증가했다라고 또 회사에서 발표를 했고, 올해도 이제 MZ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으로 소주 시장 내 진로의 대세감을 유지를 하고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마케팅도 지금 상당히 또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제품 애플 사이더가 TV 광고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여름 시즌을 맞아 마케팅을 또 진행하고 있다라고 또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하이트 진로는 이탈리아 피에몬테 지역 대표 와인인 이 제조 양조사인 도시오의 와인을 6종을 또 출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업의 실적을 또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하이트 진로 이제는 상승세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또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HTS 상에서 또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참고를 한다면은 지금 단기간 동안에 외국인의 수급이 또 꾸준하게 또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까지 최근에 또 가세를 하면서 수급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크게 의미는 없는 흐름이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을 좀 본다면은 실적 기준에서는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감소하지만 매출은 그래도 증가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추가적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또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꾸준하게 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또 컨센서스가 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했을 때 상당히 실적 부분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고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일본 기준에서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은 어제 좀 거래량이 좀 강하게 실렸죠. 그래서 어제 거래량이 강하게 실렸고 오늘 좀 거래량이 좀 약하면서 약보합권 수준에서 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차트상의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가격 기준에서는 대략적으로 23,600원 전후로 해서 한번 1차적으로 공략을 좀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반등세가 이어진다면은 첫 번째로 26,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26,000원까지는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혹시라도 추세가 밀린다, 지수의 영향을 좀 받는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21,000원 정도를 이탈한다면은 더 크게 추세가 밀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21,000원의 손절가를 좀 기준으로 잡고 해서 하이트질로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리그 쟁탈전 종목은 하이트 진로였습니다. 매수가는 23,600원 전후로 분할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목표가 26,000원, 손절가 21,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켈리 신제품을 또 출시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죠.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유쌤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실시간 대응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저희가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유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주시죠. 네, 먼저 노란톡방을 이렇게 우리 여기 QR코드 찍어가지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종목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오늘의 또 히든 종목도 상당히 또 기대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히든 종목 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드리고 오늘 또 교육 자료, 히든 종목 교육 자료도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신 분들은 드리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 다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되고 제가 또 여러분들 장중에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단기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당일만 해도 충분히 수익을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모멘텀을 상당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단기 공략주도 여러분들에게 또 매일 드리기 때문에 수익도 보고 싶고 그리고 교육도 받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히든 종목도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미리 들어오셔가지고 입장에 계시면 오늘 또 방송이 끝나고 나서 히든 종목도 공개해드리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입장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송 중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장하실 때 만약에 참여 코드가 막혀있는 분들께서는요. 1004 1004 입력하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는 QR코드가 아직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바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리그 쟁탈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히든 종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히든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숨어있는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전문가님께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캔들 보는 비법까지도 알려드리는 아주 알찬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 유쌤께서는 어떠한 캔들 비법을 들고 오셨을까요? 네, 너무 궁금합니다, 유쌤. 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실전에서 공략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캔들 교육도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생소한 캔들을 또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 그리고 또 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런 캔들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집중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또 좋은 종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캔들은 하락장에서 반등이 나올 때 변곡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종목을 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캔들을 알아야 될까요? 그래서 그거 동기를 먼저 부여해드리면은 바로 AHMM은 20년도 3월부터 해서 캔들이 발생하고 나서 무려 21년도 5월 26일까지 2233%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또 있죠, 여러분들. 샛별형이 에코프로비엠은 샛별형이 19년도 12월 4일부터 해서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올해까지 3월 24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500%가 상승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수익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스모스 신소재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은 20년도 3월에 상승 잉태 확인형이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은 무려 올해 5월까지 4월까지 흐름 기준에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826%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코스모스 신소재 여러분들이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2020년도 3월이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 폭락 사태를 보였던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때 캔들이 바닥의 신호를 알려줬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렇게 반등 구간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TCC 스틸 기준에서 보시면은 상승 장악형 또는 상승 장악 확인형이 20년도 3월 23일 날 발생을 했는데 당연히 이때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죠. 그래서 코로나 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캔들이다라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상승세가 무려 3,900%인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TCC 스틸에 100만 원만 넣었어도 3,900만 원이 되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이런 종목을 잡을 수 있고, 이런 캔들은 하락 추세, 하락 장세에서 바닥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또 상승 전환 캔들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해드리지 않은 바로 샛별형 또는 샛별 십자형인데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내일부터 해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또 샛별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에서 샛별형을 한번 찾아봐도 되겠죠. 그래서 샛별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교육을 해드리면은, 자, 먼저 왼쪽에 샛별형 그리고 오른쪽에 샛별 십자형이 있는데, 자, 아래 보시면 별이 이렇게 3개가 있죠. 그래서 이 별이 3개가 있으면은 3개 기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전 투자에서는 매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별이 3개 이렇게 또 신뢰도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샛별형이 만약에 차트에서 보인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의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샛별형과 샛별 십자형은 가운데 캔들이 보시면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캔들 왼쪽 기준에서는 몸통이 있고 오른쪽은 몸통이 없는 도지형 캔들인데, 이렇게 캔들에 따라서 샛별형 그리고 샛별 십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또 동일하게 신뢰도가 3개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샛별 십자형이 좀 더 신뢰도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추가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샛별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겠죠. 그렇다면은 과거에 사례를 보면서 자세하게 어떤 구간에서 어떤 조건에서 샛별형이 형성되는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례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계시는 에코프로비엠인데, 자, 에코프로비엠 기준에서 19년도 11월 26일부터 해서 12월 6일까지 하락 추세가 꾸준하게 이어졌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 기준에서 첫 번째 조건 기억하시나요?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보시면 차트상에 보시면은 충분히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렇다면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대형주는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대형주기 때문에 충분히 10% 이상 하락률을 보인다면은
두 번째 조건으로 충족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12%의 하락률을 보였기 때문에 충분히 두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여러분들.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은 충분히 세 번째 조건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린다면은 음봉의 몸통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도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더 신뢰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더 크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다음 네 번째 조건 기준에서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 제가 또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1거래일 캔들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을 하면은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 마지막이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조건인데,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1거래 음봉의 몸통의 절반을 돌파하는 바로 3거래일 캔들의 양봉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마지막 조건인 샛별형의 조건으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에코프로 BM은 12월 6일에 다섯 번째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샛별형으로 충분히 충족이 됐기 때문에 샛별형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샛별형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러분들 충분히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수의 신호로 볼 수 있는 샛별 십자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 매수를 하고 나서 보시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23년도 3월 23일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2,50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에코프로 BM을 잡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캔들이 만약에 뜬다면은 그 종목을 또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겠죠. 그래서 샛별형만 잘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렇게 큰 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한 번만 교육해드리면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한 종목 더 사례를 잡아서 에코프로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에코프로 일본 기준에서 22년도 11월 30일부터 해서 23년도 1월 2일까지 보시면 하락 추세가 또 길게 이어졌죠. 그래서 충분히 첫 번째 조건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다음으로 이제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자, 보시면은 고점 대비해서 무려 26%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서 여러분들 26%의 하락률이면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50%가 넘는 그런 하락률이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 기준에서 26%이기 때문에 하락률은 상당히 또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뢰도도 증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되어야 한다. 자, 이 부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과 동일하게 음봉으로 첫 번째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이제 네 번째, 1거래일 캔들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되어야 한다. 자, 2거래일 캔들은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1거래일 캔들의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다섯 번째 조건인데, 3거래일 캔들이 1거래일 캔들의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것도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1거래 음봉의 절반을 돌파하는 3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샛별형으로 해석을 해볼 만 하겠죠. 그래서 이런 때는 매수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샛별형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매수해서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기준에서 올해 4월 21일까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645%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코프로 여러분들 캔들을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공략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645%의 큰 상승률, 수익률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여러분들 사례가 두 종목 더 있는데 간단하게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솔트룩스 기준에서 21년도 12월부터 해서 11월까지 고점 대비해서 67%의 큰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바닥에서 여러분들 샛별형이 발생이 됐죠. 그렇다면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매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솔트룩스 샛별형이 발생하고 나서 보시면은 무려 377%의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캔들만 잘 알고 있어도 솔트룩스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캔들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마지막으로 사례 한 종목 더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HMM인데 20년도 2월 14일부터 해서 4월 3일까지의 주봉인데 이때도 여러분들 코로나 때 바닥을 또 알려주는 캔들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캔들은 지수든 종목이든 바닥을 알려주는 캔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AHMM 주봉 기준에서 무려 고점 대비 47%의 큰 하락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도는 또 증가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HMM 주봉 기준에서 21년도 5월 28일까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려 1489%의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샛별형만 잘 알고 있었다면은 HMM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히든 종목도 상당히 또 기대가 되고, 이런 자료 받아보신 분들 누런톡방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또 여러분들 히든 종목도 여러분들 힌트를 또 드리기 때문에 쭉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샛별 십자형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이 샛별 십자형에 대한 히든 종목을 또 전문가님께서 엄선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히든 종목이 바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유쌤 두 글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해 주셔도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히든 종목 너무나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조금만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의 히든 종목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또 볼 수 있고, 외국인의 매수세에 의해서 캔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히든 종목들은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실적 또한 상당히 증가세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려 3종목 정도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또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종목을 또 선정했는데, 자, 첫 번째 종목부터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힌트를 좀 드릴 텐데, 자, 히든 종목 월봉 기준에서 보시면 22년도 4월부터 해서 23년도 5월까지의 흐름인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충분히 월봉 기준이기 때문에 3거래일 넣는 그런 더 길게 이어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바로 대형주 기준에서는 10% 그리고 중소형주 기준에서는 15%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야 한다. 근데 이 종목은 대형주기 때문에 상당히 10% 이상만 하락률이 나와도 되는데 이 종목 무려 고점 대비 47%의 하락률을 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신뢰도가 높은 그런 또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 자,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여러분들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충분히 음봉으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조건까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여러분들 1거래일 캔들의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1거래일 캔들 몸통 3분의 1 지점 아래에서 2거래일 캔들이 도지로 발생이 됐죠. 도지가 생겼다면은 더 신뢰도가 높은 캔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꿀팁을 드린다면 바닥에서 도지가 나온다면은 아무래도 더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더 높고, 만약에 고점에서 도지가 나온다 그렇다면은 고점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도지 캔들만 잘 활용해도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또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섯 번째 조건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바로 1거래일 캔들 몸통 절반을 돌파하는 3거래일 캔들이 나와야 된다. 자, 보시면은 충분히 1거래일 몸통 절반을
더 크게 돌파를 하면서 3거래일 캔들이 양봉으로 길게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한번 매수를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충분히 바닥에서 샛별형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또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들. 지금 방송이 끝나면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이 종목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 이 종목 이제 제가 여러분들 지표 상당히 또 좋아하긴 하는데 지표상에서도 제가 참고하는 지표가 딱 하나 있는데 그 지표 기준에서 지금 이 종목 거의 지금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이제 크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추세가 상승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그런 지표의 신호다라고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지표 기준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종목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인데, 자, 여러분들 뭐 첫 번째 여러분들 조건은 바로 3거래일 이상의 하락 추세가 이어져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자, 충분히 길게 또 하락 추세가 이어졌죠. 그래서 2022년 4월부터 해서 23년도 3월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고점 대비 30.51%의 하락률을 또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 충분히 또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락세겠죠. 그래서 하락폭도 상당히 적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또 할 수 있고, 자, 이 종목 여러분들 바로 상승 장악형의 이제 조건인데, 상승 장악형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 기준에서는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충분히 1거래일 캔들이 음봉으로 발생이 되면서 세 번째 조건도 충족이 됐고, 자, 그리고 다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들. 1거래일 캔들을 돌파하는, 감싸는 두 번째 양봉 캔들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충분히 사진상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때는 충분히 상승 장악형으로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상승 장악형도 매수의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충분히 한번 공략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지금 오늘 기준에서 좋은 또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크게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지표인데, 자, 보시면 바닥 구간에서 신호가 나올 때 이렇게 과매도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돌파를 하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지금 구간도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또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 종목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또 함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세 번째 종목은 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종목은 또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또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 그리고 지금 오늘의 히든 자료, 이 자료도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가 공개가 됐고요. 저희가 노란톡에 입장을 하시면 세 가지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주신 다음에 화면에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유쌤 두 글자를 보내주시면요, 노란톡으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종목들, 좋은 인사이트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 빅리그를 통해서 캔들 박사 유쌤과 함께 알찬 시간으로 꾸려봤는데요.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 빅리그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